도도윤,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장르부터 보고 감독의 전작을 보고 그 믿음이 있는 감독인지와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맞는 배우를 선택했는지, 그 배우의 연기의 색깔이 어떤지, 그 색깔이 이 영화에 맞는지, 또 그게 아니라면 그 의외의 캐스팅으로 그간 믿음이 가던 배우라면은 또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곤 합니다. 영화 군체는 감독님께서 여러 매체에서 집단 지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그 큰 틀이기도 한데, 그 이전의 생각을 살펴보면은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관계, 관념, 소통, 인간의 세상엔 유토피아가 있는가, 인간은 그 통제가 답인지, 통제할 때보다 악순환이 생겨서 인간답게 사는 게 답인지, 관계에 대한 물음, 그리고 관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계속 물음을 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엔 유토피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토피아가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계속 깨우치면서 원활한 관계와 미래의 안녕을 생각하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세상은 아닐지, 그것도 생각하고요. 클리셰가 많다는 후기가 많지만 클리셰가 장점인 영화 군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도윤입니다. 저 간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군체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화관에 잘 가지도 않고요. 영화를 정말 좋아하던 영화 퀴즈였는데 나중에 슬슬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화를 그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영화도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드라마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문화생활을 좀 해야죠. 너무 안 하니까 사람들하고 친구들이랑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군체들은 다 봤는데 너무 안 보니까 대화를 못 끼게 했어서 한번 몇 년 만에 군체 한번 보자 해서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체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결론을 내린 거는 아주 괜찮은 영화다, 볼만한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어쩔 수 없이 대본을 봤어야 했고, 그때 어린 나이는 사실 끼가 많으면은 그래도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50%? 70%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딕션까지 좋으면은 고등학교 때 웬만해서는 연기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근데 요새 보면은 연기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연기를 잘 가르치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저렇게까지 연기를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때는 정말 발음이 좀 좋거나 아니면 끼가 좀 있거나, 거기서 플러스해서 가끔 연기 신동들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발음이나 끼가 좀 좋으면은 연기를 꽤 잘하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대본을 왜 말을 했냐면, 어쨌든 간에 어떤 연극이든 어떤 매체든 간에 대부분 다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예.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질투 때문에 일어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어린 나이에 많이 읽었다고 해봤자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고 해서 그쪽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의 지금 전에 있었던 작품들이나 그런 작품들을 보고 나서 군체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좀비기도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너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속이 앓는 게 많아가지고 영화는 오히려 과격한 걸 좋아한다. 국민 MC 유재석 님도 좀비 영화 좋아하고 뜯고 내장 튀어나오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던 걸 방송에 본 것 같은데, 예. 저도 약간 좀 착한 병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좀 병에 걸렸는지 저도 좀 그런 장르를 좀 좋아해요. 어쨌든 저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댓글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주장이 맞다고만 피력하거나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내세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보통. 어떤 이야기의 큰 틀은 보지 않고 어떠한 그 단어에만 꽂혀서 공격을 한다든지,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실함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정말 싫어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고요. 말하는 건 쉽고요. 그쵸? 왜냐면 생각이라는 것과 어떤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떼쓸 수 있기 정말 쉬운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군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군체를 보면서 이건 사람 간의 소통과 어떤 관계와 관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사군체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아 치면은 그게 군중심리라는 큰 틀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 사람들과의 관계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관념, 개념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사로잡았던 영화가 몇 개가 있죠. 많은 영화가 있지만 정말 생각나고 저한테 계속 물음을 던졌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크리스찬 베일이 났던 이퀄리브리엄, 이런 영화가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는 어떤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감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라든지 책 같은 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라에서 폐기시켜버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보는 순간 잡혀가고 범죄로 규정짓고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세상인 건데, 사실 전 그걸 보면서 저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했습니다. 예, 세상에 유토피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누군가는 제 생각을 염세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를 되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없어질까요? 정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줄어들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같은 건 생길 수는 있겠죠.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떤 규정이나 규율이 생기면은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이퀄리브리엄에 나왔던 영화처럼 그 통제가 되는 세상이 있다고 하면은 자잘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 집단을 또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또 악용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넓은 지구상에는 유토피아가 존재하는 곳이 있나요, 정말? 이 세상에? 아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 저는 이퀄리브리엄이 또 그런 영화 중에 하나에서 저한테 물음을 줬던 영화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꼭 제 말을 듣고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그 영화 제목을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연결이 돼요. 이 군체처럼. 군체는 이제 소수만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는 좀비가 아니라, 사실 되게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연결이 됩니다. 그중 지구상에서 몇 명만 빼고 모두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안 된 사람을 이웃집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시시각각 계속 관찰을 하듯이 봐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렇다고 와가지고 가해를 하거나 나쁜 짓을 또 하지도 않아. 그 사람을 또 이해해줘요. 이해해주면서 집단 지성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저한테 물음을 줬죠.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겠다. 근데 그 영화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그 영화 연출이 되게 기괴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저 되게 기괴하다, 좀 불편하다, 찝찝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보면 볼수록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지금 있는 세상과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명히 통제가 답인데, 통제를 함에 있어서 그것도 발생하는 일들이 생긴다. 나는 또 물음이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도 인간의 욕망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생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줄일 수는 있으나 없앨 수는 없다. 이제 영화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면은, 영화 중에 액션이라는 큰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확실하게 바라는 게 있죠, 액션에서. 하지만 감독이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다면요, 우리가 남들을 설득을 시킬 때 정확히 줘야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깔끔하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죠. 직접 말로 해도 있는데,
영화라는 매체로 인해서 메시지를, 그리고 영화가 또 흥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미와 메시지 두 가지를 전달해 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군제처럼 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도구로 쓸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이미지가 확실한 배우들을 썼다는 거죠. 이 군체들은 연기가 너무 오바되거나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그 신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영화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그 신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이미지가 확실한 배우들로 캐스팅해야겠구나 라는 게 저는 보였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비꼬거나 관객들이 다른 생각을 자칫하면은 정말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전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히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배우들을 썼던 게 군체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클리셰가 강점인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또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이 영화는 우리가 보는 게 모든 게 다가 아니고 첫인상 때문에 말하는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대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비방, 어떤 거기서 나오는 형사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음으로 되어 있어요. 물음. 계속 정말 쉴 새 없이 물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영화고요. 영화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틀부터 작은 틀까지 모든 게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자면은 전지현 씨와 고수, 그리고 그 전처로 나오는 신현빈 배우님과 지창욱 배우와 김신욱 배우님, 그리고 구교환 씨가 맡은 배우가 그 구교환 씨가 연구한 걸 뺏어갔다고 나오는 그 형이라고 부르는 그 대표 교수, 그 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그 일진들과 왕따의 관계, 그리고 좀 약해 보이지만 그 어떤 육상 선수 출신이라고 한 소실적에는 그 배역과 또 풍치 좋은 아저씨 나오잖아요. 좀 불만 많고 나중에 형사가 다리에다 총을 쏘는 그 배역과 그 아저씨가의 관계, 모든 게 관계로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영화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클리셰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비꼬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말 아주 간단한 관계들로 해서, 단순한 관계들로 인해서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클리셰가 강점인 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수 배우님이 남편을 하죠. 어느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수 같은 대스타를 남편으로 쓰고 그런 스타를 10분 만에 죽이는 거는, 막 이렇게 쓴 댓글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디 가면 있을 텐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 1987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유명 배우들이 다 나오죠. 거기서 유명 배우를 기용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영화가 길다 보니까 그 영화가 복잡한 것을 정말 우리가 모를 법한 배우가 나오면은 그 영화 줄거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은, 기억에 남는 배우가 나오면은 영화가, 이 긴 영화가 더 확실하게 취약이 돼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 지점에서 그 배역이 나왔었지, 그 지점에서 그 배역이 나왔었지 해서 그 내용 신 자체가 머릿속에 더 확실하게 입력이 돼요. 그런 것처럼 고수 배우가 나왔던 이유는,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전지현 배우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하게 나오죠, 처음에. 근데 그 까칠함과 예민함을 더 부각시켜 줬어야 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관계성이라고 했잖아요. 관계성을 점철된. 그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지현 배우가 되게 까칠하고 예민하게 보였어야 했는데, 이미지의 배역에 걸맞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근데 고수. 전 남편으로 나옴으로써, 계속 붙어 있음으로써, 고수님이 스타시잖아요. 스타를 정말 그냥 10분 만에 죽였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고수 배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착한 이미지로서 전지현 배우의 까칠함을 더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까칠함이라는 겉모습에 속아서 그녀의 말과 하는 행동에 눈과 귀가 가려지죠. 우리는 왜냐면은 첫 이미지가 좌지우지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의협심도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좀 까칠하고 예민하게 느껴지고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초반에 그 예민하고 까칠하게 보이는 전지현이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구하고요, 의협심 있게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다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민하고 까칠한 거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불의를 못 잡고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 전지현 배우를 이용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감독님의 의도가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이 맞다고 싸우는 어떤 우리들의 관념, 그리고 첫인상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려지는 어떤 우리들의 정말 고정관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온화한 고수라는 이미지의 캐릭터가 필요했던 거죠. 전지현 배우라는 그 까칠함을 이용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냐라고 했던 거는 오히려 고수라는 배우의 이미지를 인정하고 그 영화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기용했던 건 10분 만에 죽는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를 정말 드높인 일입니다. 그거를. 정말 고수라는 배우의 고유 이미지가 정말 필요해서 정말 잠깐 나와도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구교환 배우와 거기 나오는 그 박사, 형으로 나오는 박사가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구교환을 처음에 나왔을 때 약 별종처럼 보이고 악역처럼 보이게 하는 그 연출 의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첫 이미지가 쟤는 악역이고 좀 별종이네, 쟤는 여기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게 고정감으로 박혔죠. 결국 관객이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구교환을 그저 빌런이라고 생각한 인식으로 보다 보니까 둘의 대화를 보다 보면요, 타노스처럼 사람들을 죽여서 이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누가 보면은 그 박사 말도 맞고 누가 보면은 그 구교환 씨 말도 맞다고 하는 어느 팽팽한 대립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빌런으로 채용함으로써 저 구교환 씨가 되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또 우리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감독님은 우리한테 물음을 계속 던집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미지와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저 구교환 배우가 말하는 정말 그 사상이 틀린 것일까? 라는 물음. 지금 영화라서 그렇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반반씩 나눠질 겁니다. 빌런 타노스라는 빌런이 나중에 와서 보니 저게 맞았다라고 했던 은근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던 것처럼 타노스가 갖고 있던 그런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구교환 씨가 말했던 거를 이걸 알고 다시 군체를 보시면요,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구교환 씨가 그 박사한테 행했던 행동이 잘못되긴 했으나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주장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지만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정말 좀 안 맞을 수 있는 예고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1967년도에 가수 윤묘키 씨가 있잖아요. 그 약간 여성의 금기를 깨보고자 최초로 시도했던 그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거. 그때 당시에는 풍기문란이라고 해서 사회적 시선이 되게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신여성이다, 대단하다, 약간 주도적으로 그때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미니스커트는 약간 그런 상징이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는 우리도 남자처럼 바지를 입을 수 있다처럼 미니스커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고요. 20년 정도만 지나도 아기였던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또 그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른 생각을 장착하거나 또 다른 문화를 장착한 신인류라고 불릴 정도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사회 구성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도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지구상 어딜 가도 100% 완벽한 유토피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구교환 씨 같은 캐릭터가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통제를 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은 그 영화 속의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계속 한 번 더 물음이라는 시험대에 올리기도 해요. 중반부에 가다 보면은 그 일진하고 왕따의 그 관계 보면은 그냥 언뜻 보기에도 어느 영화에서 본 듯하게 완벽한 클리시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선 또 의협심이 일어날 거고, 저 일진처럼 나왔던 애가 또 결국은 또 위급 상황에선 또 벌벌 떨 거고, 확실하게 보이는 클리셰입니다, 그냥. 하지만 그냥 뻔한 클리셰를 통해서 이 일진과 왕따의 관계는 1차원적인 클리셰를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잖아요. 강한 척하고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든 간에, 그 사람 사상이 어땠든 간에 겉모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곤 하죠.
풍채도 크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 카리스마라는 거에 또 압도되기도 하고, 우리도 학창 시절에는 걔 내면이 어쨌든 내면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주눅이 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그런 1차원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던져졌을 때 반대로 행동하는 그 두 학생들을 보여줌으로써 감독님께서는 또 우리한테 물음을 던진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1차원적인 물음을 던져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나갔던 장면인데 그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지현 씨가 어떤 일 때문에 밖에 나가고 창고 같은 곳에 구교환 씨랑 학생 둘이 남아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일진이 자기가 괴롭혔던 그 피해 학생한테 뭐 나가면 사과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말 떨면서, 이게 정말 진심인 된 사과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 상황이 너무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두려움에서 나온 사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과를 듣고 구교환 씨의 그 리액션이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 리액션 잘 보시면은 그냥 귀여운 학생들 둘이서 대화를 하다 보니 구교환 씨가 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구교환 씨는 관계나 어떤 소통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던 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구교환 씨의 그 연기가 이 영화 전체에 대해서 뿌리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나중에 제 말 듣고 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그 구교환 씨 연기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매장으로 대피했을 때 어떤 그 향수를 가지러 가겠다고 했던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아저씨가 계셨죠. 연세가 좀 많은 아저씨가 자기가 나가서 이제 그 좀비들을 유인하고 나서 자기가 가져오겠다 했더니 옆에 풍채 좋은 아저씨가 당신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갔다 올 수 있겠냐 하는데 또 그 풍채 좋은 아저씨를 또 제압하잖아요. 네. 또 그런 그런 관계들을 보면은 그냥 갈등 요소를 넣으려고 넣었던 영화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건장해 보이고 뭔가 왠지 더 의협심이 있어 보일 것 같고 뭔가 좀 더 극한 상황에서 더 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오히려 겁먹고, 오히려 그런 아저씨들이 나가서, 좀 약해 보이는 아저씨들이 나가서 관계들을 통해서 그 일련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거죠. 관계에서 물음을 저희한테 계속 주고 있어요. 관객들은요,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다 보니 건물 밖에 있는 상황과 건물 안에 있는 상황 모두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 배역이 맡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시집에서 반대편 매장에 있는 전지현 씨가 있는 매장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씬이잖아요.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그 일진 여자애가 벌벌 떠면서 못 넘어가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 댓글에는 고구마다 뭐다, 그쵸, 고구마일 수 있죠. 고구마일 수 있는데 영화는 화끈해야 되고 옛날에 있었던 클리셰를 또 쓰네라고 하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차에 치는 영상이 갑자기 유튜브나 어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댓글에 보면 다 댓글이 시시각각이에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굳어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는 사람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멀리서 차가 다가오는데 뛰어서 못 피하냐, 왜 거기서 뻔히 보고 있느냐. 어떤 댓글은 나 같아도 저렇게 굳어가지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것 같다. 어떤 댓글은 아니 진짜 바보 같다, 아니 몇 걸음만 걸어도 피할 수 있는 걸 왜 저러고 있느냐. 사람 생각은 정말 다르죠. 거기서 매장에서 그 일진 여고생이 나와서 부두부 떨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진 여고생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 감독님의 메시지에 제일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계속 평소에 강한 척하고 막 껄렁거리고 뭐 센 척하고 희귀하지 학생한테 센 척하던 애가 알고 보면은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는 관념과 그 속에 있는 모습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눈과 귀가 가려져가지고 선동도 잘 당하고, 사실 PC 인터넷 주의 같은 데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계들을 통해서 감독님이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많이 대비되는 관계 중에서 전지현 씨하고 고수의 전처로 나오는 신현빈 씨 관계를 보자고요. 그 둘도 그냥 매치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